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는 자화자찬을 했죠. 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개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하고요. 주요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네. 대단한 작전이었다고 말. 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공격은 이란군이나 민간인이 아닌 핵시설만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때리면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거든요. 이란군이나 민간인이 아닌 핵시설은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위법한 핵시설은 아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핵 원자력 발전소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핵 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핵 개발을 했다고 해도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돼요? 미국이 뭔데 다른 나라가 주권국으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그걸 사유로 폭격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더 응징하겠다. 미국을 상대로 이란이 보복을 감행한다면 더 심한 응징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뻔뻔하게 트럼프는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자, 트럼프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란은 이제 영내 미국 시민과 군인들은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위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핵 공격받은 시설들이 방사선 누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다. 미리 좀 옮겨놓고 뭐 이랬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 폭격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위헌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탄핵 사유죠. 이렇게 되면 자, 진짜 윤석열이 트럼프를 닮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을 닮은 지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란은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이어갈지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굴복하는 길이 있고 미국이랑 싸우는 길이 있죠. 대표적인 게 리비아와 북한의 모델이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를 풀어줄 테니까 핵 개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설득에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약속 다 어기고 카다피 죽이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리비아는 여전히 지금 국내 상황도 혼전 상태예요. 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북한은 어땠죠? 북한은 이제 핵 개발을 했죠. 네, 핵무력 개발을 해서 공격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딱 두 가지 사례로 정확한 모델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핵 위협을 이렇게 벌이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전 세계가 미국과 맞서는 방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네. 미국이랑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맞서 싸우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설득력 있는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자, 미국민들한테서 트럼프가 아마 버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 규탄했죠? 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나토에 우리나라가 방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아주 꾸준히 논란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지 않는 걸로 판단을 내렸어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토에 참석한다는 거는 미국의 이 전쟁 깡패짓에 숟가락 얹겠다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같이 전범국가 되겠다. 이런 선언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토를 안 간다고 하니까 조선일보 이 친일 부역자들, 친일 매국 세력들이 거품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랑 이제 어떻게 지낼 거냐. 미국이 의심하면 어떡하냐. 자, 미국이랑은 지금 관계를 끊어야 될 때예요. 절대 미국의 노름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국내도 안정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많아 보이는데, 자, 일단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지금 증인 협상이 불발돼가지고 아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니 전철을 부르고 현철을 부르고, 이런 추잡한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기 부끄러워요. 이렇게 진행하면. 국힘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로 자격이 있냐 없냐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까불지 좀 마시고.
자,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해서 이종배 네. 서울시의원 고발 전문 서울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 세금 받아먹으면서 고발하는 놈인데 이자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단 하루 만에 수사 개시하고 배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됐다고 하고요. 명백한 정치 개입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고발하고 수사 바로 배당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정치 탄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배당한 사람 이 검사 누구죠? 김승호 검사? 네, 김승호 부장검사인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날려준 사람으로 유명하죠. 네, 이 사람이 김건희 디올백 이거 무혐의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성접대 무혐의 처리해 준 사람이죠. 공수처 압수수색 진행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다시 배당해서 이거 검찰은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검찰은 기소권도 뺏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검찰이라는 직책이 난 고민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나?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완전히 물갈이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얘기 좀 해볼까요? 주진우 관련된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병역 비리에 대학원 석사학위 의혹에. 그런데 오늘은 그 아버지 얘기 좀 해보자고. 공안검사 출신 네. 주대경이라는 사람이죠. 아주 악질 검사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조작 사건을 주로 만들었던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조작 사건 얘기 좀 해주시죠. 민규투 사건이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젊은 교사들 간첩몰이 해가지고 네 잡아 넣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주대경 이 사람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어머니가 이런 공안검사들이 만든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 그 학생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가족협의회를 만드시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셨던 선생님이세요. 사진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정경들한테 꽃을 전해주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미문화원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민주화 운동에 나서시고 민가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생을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앞장서셨던 분인데 이런 훌륭하신 분의 훌륭하신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주진우 따위가 대를 이어서 공안검사들이 했던 짓을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주진우가 이렇게 열심히 나대는 이유가 뭐겠냐. 주진우가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거든. 네, 목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뭐 특검도 다 여기저기 다 걸려 있고요. 네. 김건희 특검에도 뭐 걸려 있을 것 같고 그 최혜병 특검에도 사실 수사외압했던 사건을 관련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사 대상이에요. 네네. 이 정도면은 수사 대상이잖아. 너도 뭐 자격 없는 거 아니니? 주진우가 02800-7070 이 번호 기억하시죠? 대통령실 전화번호죠. 이 전화로 외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주진우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했는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김건희 수발 듣는 일이었을 네. 거 아니에요. 법적인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야. 최혜병 특검이 이제 시작되면은 주진우 무조건 불려갑니다. 전화 받은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특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현 구속영장 여부 결정 저희 심사한다는 거죠? 네,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뭐 김용현 측에서는 지금 맡고 있는 형사 34부 전원 기피 신청을 했다는데 뭐 이거 먹히겠습니까? 아니 직위원 아니면 재판 안 받겠다는 이렇게 투철한 각오를 보여줄 수가 있나요? 직위원이 너무 민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무 티가 나잖아 공범이라는 게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배당해 준 게 직위원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희대가 양해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직위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이 김건희 기소청을 만들자니까 수사청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16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취임식 명단을. 네네 취임식 참석했던 명단을 확보를 했는데 근데 이 명단을 김건희한테 건진이 직접 작성해서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참석도 하고. 그럼 통일교가 취임식 어떻게 갔겠습니까? 목걸이도 드리고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백도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거 잠깐 저번에 해드렸는데 평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 김건희 모친
최은순이 관여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최은순이 농수산물 수입 업체를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뭔가 이상한 걸 들어오려고 했다. 근데 뭐가 걸려서 그거를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김건희 오빠 이런 사람들이 좀 얽혀 있었다. 마늘 사이에 껴왔다는 거예요. 마늘을 수입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명수 기자가 얼마 전 며칠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죠. 김건희, 양귀비.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찾아보니까 마늘과 양귀비가 엄청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양귀비래요. 이게 양귀비고 저 열매를 째서 저걸 가지고 이런 마약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마늘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거기에 마늘 사이에 저런 것도 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렸다면은 야 이거는 내란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인데 이거 국민들한테 마약을 유포한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처가가 국민들한테 마약을 유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올지 너무 걱정되는 수준이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 국격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나? 이거 빨리빨리 처벌하는 게 국격이 더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 주 촛불은 6월 28일 토요일 6시입니다. 날이 더워져서 시간이 늦춰지는 거 시간 꼭 확인하시고 6시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진행되니까 꼭 잊지 말아주십시오.